저는 오늘 사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한겨신문에 있는 한성동 기자. 오늘 제가 이게 사회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서 아주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시고. 알다시피 오늘 모임은 돌베개에서 프리모레비 프리모레비 책은 거의 돌베개에서 나왔죠. 근데 가나안전자와 호주된 자 책 출간을 기념해서 원래 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 프리모레비를 소개하시느라고 할 수 있는 서기식 교수님,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도정희 선생님, 경희대 교수님 모시고 두 분, 사실 오늘 두 분 대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잠시 사회란 일이라고 잠시 그냥 두 분 이야기 진행되는 그냥 오도록 도움을 안 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인사부터 드리는 게 낫겠죠? 교수님, 서기식 교수님, 그리고 먼저 자기소개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프리모레비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프리모레비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대 책도 뭐라고 할까 조금 어렵다기보다 조금 뭐라고 할까 수준이 높은 책이어서 많이는 안 팔립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황톨백의 출판사 사장님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참고로 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금 영상으로 예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아마 서기식 교수님하고 NHK 팀이 다큐멘터리 팀이 프리모레비를 찾아서라고 하는 우리 책이 나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원래 90분짜리라고 하는데 이 서경식 교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걸 12분짜리로 편집을 합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그걸 보실 때 교수님이 아마 간단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이 여기 예정된 한 20분이나 25분 정도 있고요. 일단 도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도 교수님도 그렇고 서 교수님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청중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응답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그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일단 화면부터 보시고 시작을. 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곳은 2003년에 일본 NHK에서 방송된 다큐 아우슈비츠 생존자는 왜 자살했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단축한 겁니다. 그래도 나레이션이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12분짜리여서 제가 중간중간에 장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1944年2月22日) フリーモレービら650人のユダヤ人を乗せた貨物列車はイタリアの中継収容所からアウシュビッツに向けて出発しました。私たちは目的地の名を聞いて胸をなで下ろした。 여기는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빌케나우. 여기가 대량 말살 수용소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 괜찮아요. 예. 当時私たちには何の意味も持たないんだった。 지금 들리는 것은 이것이 인간 중에 프리모레비가 기술한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장면의 회상을 갖다가 난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人影もほとんど見られなくなったので
視線に入ったのが分かった。私たちはすでに向こう側に入ったことを感じていた。そして夜も更けた頃、暗く静かな平原の真ん中に完全に停車した。解放は不意にやってきた。大きな音を立てて扉が開き、夜の闇に外国語の命令が響いた。投光器に照らし出されて 이 철로도 요로파 청력에서 이렇게 그 이손대 온 수인들이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선별하고 바로 가스실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간제 노동 시킬 사람들은 다른 수용소에 보내거나 하던 그런 선별 장소입니다. 자, と 계속 が 하세요. 浮かびで、その少し向こうにトラックの列が見えた。すべてがしんと静まり返っていて、水族館の中や夢に見る光景のようだった。アウシュビッツ第3 여기는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라고요. 아까 보시던 거하고 좀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화학 공장이 있었고 이게 발병이라는 국영 화학 그 기업의 공작물을 만드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수인들을 간제 노동시킨 그런 수용소였어요. 그때 프리모레르는 여기서 지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독가스실 아니라 여기서 이송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3만 명이나 사람들 수용당했고 거기서 거의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간 자명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배포 포란도.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若者が遊んでるんだ。돈소대 구조가 무너진 직후라서 잠시만 정지하세요. 그 포란도 사회가 막 황폐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배포해서 놀고라고 할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던 그런 장면이죠. 수용소 배포에서 놀고 있는 포란도 젊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프리모레비가 해방된 이후에 수수년 지내다 다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자기가 수용당했던 수용소를 다시 방문해서 이탈리아 국영 방송인 라이 방송에서 프로로 만들었어요. 그 일부입니다. Avevo fatto morire intorno a me il 90%, il 95% dei miei compagni, ma non sapevo bene come, cioè questo fatto di una voce spaventosa per le camere a gas del crematorio nel mio campo in cui Primo Levitta. qui le camere a gas stanno solo 7 km, era già una notizia vaga. Vitto era il problema numero uno. Era scarso, ci davano una razione minimale, equivalente al rincrosso a 1600-1700 calorie al giorno, teoriche. Ho letto poi dei calcoli fatti dai tedeschi dopo e si calcolava che un prigioniero in queste condizioni potesse, a spese delle sue riserve personali di prima e questa alimentazione durare 2 o 3 mesi. ナチスドイツは収容所における強制労働を囚人を絶滅させる方法の一つとしていました。 buttavano addosso un paio di scarpe, anzi neanche un paio, 2 scarpe scompagnate, una cottata e una senza. Chi era sensibile alle infezioni moriva di scarpe. 죽음은 신발에서 왔다. 죽음은 신발에서 왔다는 것이 프리모레비의 그 아주 인상 깊은 그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좌우가 잘 안 맞는 신발을 갖다가 주니까 그걸 신고 노동하니까
다리가 상하게 되고 또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죽고 말았다는 무슨 말입니다. 네. 자, 계속 해주세요. Quindi gonfiavano più per una crisi, si pericolo di andare all'ospedale, ma all'ospedale non era ammesso come malattia i piedi gonfi, era troppo. I piedi gonfi andavano in casa.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에 지금도 그런 신발이 많이 정시가 돼 있어요. 이거 장면 바꿔서요. 이거 그 토리노 교회에 있는 알프스의 산악지대입니다. 프리모렐리가 이 산악지대에서 반나치 파르티산 운동, 레지스탄스 운동 하다가 잡혔죠. 그 잡힌 장소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인은 그때 파르티산 활동하던 생존자인데 이 사람이 안내로 그 경장을 좀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산악지대에 호학 전선 갖다가 보강하는 일을 하는 정년퇴직 때까지 보일 부지런히 하다가 정년한 사람인데 전쟁 말기는 파르티산으로 도정했다 합니다. 이 사람이 프리모렐리가 파시스트한테 체포당했고 연행당한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를 안내해 줬는데 아까 예배당이 보셨죠? 조금 정지하세요.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은 거기서 즉각 자살하고만 파르티산들을 위한 예배당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쓰러진 사람들에게라는 그 비가 말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프리모렐리가 제표해서 기념비가 있어요. 이 기념비에는 프리모렐리 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의 제일 앞부분에 소문 부분에 나오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기념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だからこれが人間かっていうその彼の一番最初の作品の中から取られてるわけですね。セペスという。Anche lui sicuro, voi che vivete sicuri nelle vostre case, pensate che volte. 暖かな家で何事もなく生きている君たちよ。家に帰れば熱い食事と友人の顔が見られる君たちよ。これが人間か考えてほしい。泥にまみれて働き平和を知らずパンのかけらを争う。他人がうなずくだけで死に追いやられるものが。考えてほしい。こうした事実があったこと。これは命令だ。心に刻んでいてほしい。家にいても外に出ていても目覚めていても寝ていてもそして子供たちに話してやってほしい。 조금 정지하세요. 이곳이 그 알프스인데 스위스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의 국경지대에 아오스타 계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프리모렐리가 잡힌 현장에서 보이는 계곡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르티산들이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로 도망치거나 프랑스 쪽에 있는 레지스탄하고 서로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도망해온 사람을 도망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산악지대 아오스타라는 지역인데 조금 전에 몇 년 전에 여기서 동계 올림픽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명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또 아까 그 시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의 대표작이죠. 제일 앞부분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국민이 오시면 이따가 나중에 봐보세요. 예, 계속합시다.
ビアンカ・グイリッティ・セラさん。大学時代にプリーモ・レービと知り合い、以後60年にわたって親交を持ち続けてきた友人です。戦時中ファシスト政権に抵抗しパルチザン活動に加わったビアンカさんを 아까 그 비앙카 구이데티 세라 씨, 그 학생 시절에 친구이기도 하고 또 같이 저항운동하던 동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분은 프리모레비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도 유대인 아닌 사람도 같이 반나치 저항운동을 벌였죠. 이분은 지금도 지금은 모르는 죠. 이 촬영했을 때는 번영하시고 살아계셨고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겁니다. 예. プリーモ・レービは終生固く信頼し続けました。自殺する直前、プリーモの様子は尋常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私はプリーモの妻のルチアさんによく頼まれていたんです。少しでもあなたの仕事の時間が空いたらプリーモを外に連れ出してあげてほしいと。しかし散歩に誘った時、彼はとても会話を楽しむような雰囲気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彼は何でも話し合ってきた私にさえもはや何も語ろうとしませんでした。トリノにプリーモ・レービの数々の著作を世に出し続けてきた出版社があります。プリーモ・レービの最後の時期を担当編集者バルベリスさんは傍らで見続けていました。 예, 조금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에우나우디 출판사 프리모 레비 원서를 내고 있는 토리노의 유명한 역사 있는 출판사인데 에우나우디가 그냥 출판사다 하기보다 그 이탈리아에 있어서 인문주의의 그 흐름 그리고 민주주의, 리베랄리즘, 반파시즘 운동의 그 지적인 문화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에우나우디 출판사의 경영진 자체가 체자레 파베제라든가 이런 그 갈로 레비라든가 이런 지식인들하고 같이 이런 그 운동, 진보 운동을 하던 그런 그 명문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프리모레비 책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냈는데 이 사람이 그 담당 편집자 월타 발베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프리모레비가 그 출판사에 왔을 때 그 모습이죠. アウシュビッツ以後の世界でなお続く殺戮と破壊、その現実を前にプリーモ・レービは自分が本当に死者の声を伝えることができたのか、生き残った自分は証人として語る資格があるのか疑い始めています。墓石には彼が作家であり科学者であったこと、どこで生まれどこで死んだのか何も記されていない。ただ名前の下に刻印された6桁の数字、彼の左腕に刻みつけられていた囚人番号だけが彼が何者であったのかを沈黙のうちに語っている。 예, 잠시만. 여기는 토리노시의 공연 묘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리노시의 시민들의 묘지인데 유대인 모욕, 유대인 묘지 지역하고 기독교, 그리스도교, 전주교죠 주로 그런 사람 나오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이거 유대인 묘지고요. 그 유대인들의 묘는 특징은 아주 이렇게 판결하고 감소합니다. 그리고 프리모 레비라고 쓰여 있는데 또 1745, 17, 1745, 17이라는 번호가 그 문신 새겨진 수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 묘비에는
별로 다른 설명 하나도 없는데도 그 번호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는 1996년에 여기를 찾아가서 아주 기쁜 인상을 받았었고 처음에 제보를 썼지요. 브리모레비를 찾아서 그 제보를 대본으로 해서 아이디어로 해서 이 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DB팀을 하고 다시 여기 방문한 거예요. 근데 올해 3월달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3번 갔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착각해서 금요일에 갔을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것이 앙신일이어서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또 바깥에서 보니까 뭐 변함이 없이 묘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프리모레비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이 여기 살고 있고요. 예, 계속합시다. 저희 그 4층에서 몸을 던져서 도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하세요. 예, 질문 중.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 먼저는 일단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희생당한 여러분께 제 나름대로의 그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의 제목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연히 일치이긴 하지만 너무 산진적인 것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 그리고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국가 폭력 행위지요. 그리고 거대한 국가 범죄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아니면 세월호 사건은 물론 두 개 사건 손질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 사회 구조적인 이것이 범죄다는 것.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청재가 아니라 인재다는 것. 그것도 사회 구조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둘러싼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은 증언과 기억이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증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증언을 갖다가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증언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이죠. 이런 기억들이 제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더라도 이 기억을 갖다가 지키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억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두 개 문제, 증언과 기억이라는 문제가 이번 이 익사한자입니다. 가라앉은 자라는 책에 나타나는 프리모레비 문제의식하고 후쿠시마 원정, 세월호 사건을 갖고 매개하는, 연결시키는 문제의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점을 의식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에 원전 사고가 났어요. 직접 그 사고 때문에 그때 즉사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한 2,000명 이상이 원전 사고에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직접적인 관계를 갖다가 도쿄 전력회사하고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게 지어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의 난농가가 원전 사고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농업을 갖다가 지속되게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필리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을 하고 말았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만 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부가 됐기 때문에 동경전력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경전력은 그거 직접적 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안 지겠다 해요. 근데 직접적인 관계라는 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거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얘기지. 근데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관련사가 2,000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고 또 방사능에서 오염된 지방에서 말하자면 피난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된 채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15만 명 이상 있습니다. 15만 명 이상 있는데 거기가 자신이 아는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쿄나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후쿠시마에 안 돌아갈 뿐이다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 안 해요. 회사나 국가가. 그래서 불과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불과 3년인데 3년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일본 사회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수상이 도쿄올림픽을 조빈할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 완전한 컨트롤 아래 있다. 퍼펙트리 컨트롤 하고 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온 세계에게 하고 또 일본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치고 이제야 이렇게 해서 도쿄올림픽을 오겠다. 경기를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무관심, 망각의 기분, 분위기가 지금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월호 사건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 2달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인데 그것이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되풀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그것이 이 프리모레베 문제 제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하고 싸울 때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책임져야 하는 지배자하고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 인간의 삶의 족도, 길어도 한 70년, 80년 정도밖에 없는 족도죠. 그리고 맨날 일상생활상 오래오래 기억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요. 또 사람들이 즉시 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좀 낙관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다 희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증오자가 그 사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돼요. 후쿠시마도 그렇죠. 언제까지나 항상 좀 아주 과잉하게 피해를 간주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거기서 진짜 피해받은 사람들이 아주 어색하게 살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도입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일이고요. 그런 기억의 투쟁이라는 게 저희는 20세기 후반기에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명제라 할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 투쟁 중에 중요한 것이 물론 홀로코스트 기억이에요. 숫자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600만 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2차 대전 때에 학살당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청진도에서 병사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인들이 체계적으로 아직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공장에서 600만 명 죽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미중한 역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억들이 그런 일에 대한 기억들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후손 세대에게 전달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또 비슷한 일들이 온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거 바로 기억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의 들어서는 기억의 투쟁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가서 비로소 상층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증언도 하고 했어요. 저희는 그때는 눈앞에 상층인으로 할머니들이 나타나시니까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온 아시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 없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좀 과대하다 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20년도 안 지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금은 언론계나 마스코미 그리고 교육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폭력, 기억에 대한 왜곡이 지금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시작한 기억의 투쟁은 지금은 역사 부인론자, 네가셔니스트죠. 역사에 있는 사실을 부인하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 수존주의자들의 좀 순세, 이기고 있는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억이라는 문제는 이것이 그냥 프리모레비라는 이탈리아 유대인이 20세기 초반에 전반기에 독일에서 있었던 참혹행위, 전쟁행위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증명하고 있는 기억의 투쟁의 하나의 기준이 족도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책이 이번 한국 국내에서 돌베개 출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모레비의 책들이, 저작들이 거의가 출간됐다는 것은 아주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문화적인 하나의 본적이다,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 7년, 2년 동안 저는 여기서 앙신령 휴가를 지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에서는 프리모 레비 저작에 대한 번역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7년 사이에 그것이 거의 저작들이 번역됐다는 것. 그런데 이번 마지막 저작으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가 번역돼서 출간됐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의미 깊은 일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프리모 레비에 관심 가지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저 자신의 현 둘이가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나라 군정 시절에. 그리고 저는 일본 교토에 있고, 또 어머님께서 일본에서 여기 이 나라 감옥에 다니면서 감옥살이, 옷바라지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암 때문에 서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주 5.18 때에 바로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러니까 현 둘이가 감옥에 있고 옷바라지 하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일본말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많은 용기, 격려를 얻었습니다. 얻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사립당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격려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의심도 들지만, 그것이 증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살아남고 증오하는 것에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가 이 프로에서도 지금은 못 보셨지만은 자기 자신의 말로 얘기하는데, 간제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타입이 있다. 하나는 종교,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신도들이죠. 신도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소수자 중에 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고, 두 번째가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에서 잡혀온 공산주의자. 근데 자기 자신은 이 두 가지 종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준론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 신념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면요, 자기가 갇혀있는 이런 좁은 공간에 외부가 있다,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 세상인데 내세, 족적 세상은 따로 있다. 여기서 자신들이 죽어도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법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은 희생당하고 죽어가는데, 이 법칙대로 역사가 진행되면은 어느새 언젠가 해방이 오겠다. 그런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 시대가 있다는 믿음이지. 근데 프리모 레비 같은 인문주의자, 계몽주의자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 외부가 있다. 외부라는 게 자신이야 지금 갇혀 있지만, 이 장벽 외부에는 인간들이 있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얘기를 혹시 행운이 해방되고 얘기하면 들어줄 거고, 또 자기네 증언을 들어줄 거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그걸 듣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다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외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이다. 생존의 특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저 자신도 뭐 저 자신 별로 과목 생활 하고 있던 일이 아니어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 자신 지하실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폐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는 외부가 있을 거다. 근데 형 둘이도 살아남으면 증오할 거고 나도 언젠가는 증오하겠다. 그런 원론 그런 거 믿고 살았죠. 근데 그 프리모레비가 그런 저에게는 가르침을 줘. 그런데 그 프리모레비가 자살을 했습니다. 프리모레비가. 그러니까 외부가 있다. 외부가 있을 거다. 증오하겠다고 나에게 가르쳐준 프리모레비라는 존재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980년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1980년 얘기인데 5.18 때 얘기인데 80년대 후반에 87년에 프리모레비가 자살을 하고 90년대 들어가서 행운이 형 둘이도 나왔고 근데 프리모레비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지? 행운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한 5%밖에 생존할 수 없었던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살아남아서 40년 동안 내내 증권자로 살고 문학자로 살고 그 작품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적인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은 그가 자살을 했다. 왜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이라는 독일의 신문에 시르마키아라는 사람이 그 짧은 서평 같은 걸 썼는데 거기가 너무 저에게는 뭐라고 할까 막 충격적이었다고 해야죠. 프리모레비의 연대기, 프리모레비의 그 사랑 역사는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오해는 뭐냐면은 오디세우스 트로야 전쟁에서 생황해서 증오하는 오디세우스로부터 계속 있어 온 문학에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서 증언하겠다는 것이 문학의 가치다, 의미다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공유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상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아주 철저한 의문을 던진 사람이 프리모레비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80년에 어머니의 그 세상을 떠나시는 그 잔명에서 프리모레비를 잊고 얻은 그런 격려나 용기는 프로테스크한 오해였을까? 그런 걸 저에게 던져진 아주 챌린지죠. 도전이지. 그래서 저는 직접 가가지고 묘도 가고 프리모레비가 몸을 던진 집도 가보고 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그 프리모레비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프리모레비 본인에 의한 해답이라고 할까? 대답이 이번 책입니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근데 너무 아주 절정한 사고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의 이 책은 하나의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그 재혼을 한 당사자인 증언자가 당사자이면서도 너무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일을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좀 그 있을 수 없는, 있기 힘든 일입니까? 프리모레비는 그거예요. 심지어는 프리모레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착, 너무나 지나친 정도, 자신은 살아남았다. 그래도 자신이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진짜 그 지옥의 바닥을 겪은 사람들은 다 독가스에서 죽고 말았다. 살아남은 자인 난 자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의 자리를 빼앗기고, 남의 뭘 힘이나 먹는 거나 빼앗기고, 아니면 너무 좀 안정 처세로,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던 특권으로, 프리모레비는 과학 기술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뿐이지, 근데 이런 사람의 지옥의 바닥에서 죽고 만 사람을 대신해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중에 여러 개의 에세이들이 또 하나하나 아주 의미 깊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는 글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색 영역이라는 겁니다. 회색 영역. 그러니까 그런 자신도 회색 영역에 있다는 자기 선찰입니다. 지나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노력을 같은 라는 것은 뭐랄까 절저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절저히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았구나. 그런 것을 세상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 도저히 이 세상에 그냥 살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프리모레비의 조서, 글, 사색하고 후에 살아온 기적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살하고만 후에 인생으로부터 뭘 배우는지, 뭘 교훈으로 하는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제일 무거운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덧붙여서 아울러 말씀드리면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세상에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가 있다라든가, 누가 가해자니 누가 피해자니 따져도 소용이 없다라든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갖다가 애매모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프리모레비는 강제수용소에 존다 코만도라고요, 특별부대, 그러니까 강제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수인들을 죽이는 일을 시키는 수인들의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수인에게 같은 유대인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청소하거나 이런 토론 일들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불과 한 몇 달, 두세 달을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두세 달 후에는 이 사람들도 사립당하게 돼 있는데도 인간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깊이 고민해서 이 책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모레비는 거기까지는 아마 안 했었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복잡한 느낌을 별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SS 나치에 협력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불과 5%밖에 못 살아남았는데요. 근데 그리스의 데살로니키에서 선탕해온 그리스 출신 유대인의 한 그룹은
그룹 전체가 그 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전체가 즉각 살입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고 할 수 해야 할까? 아니면 잘했다, 영웅적이다 해야 할까? 그거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프리모레비는 그 데살로니게 그리스인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마음으로 뉘앙스로 그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다 코만도 일을 하던 사람들에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이런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다 해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마적인 나치 SS의 지혜는 뭐냐면은 그런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한테 자신들이 피해자다는 의식조차 빼앗기는 혼돈자로 이끄는 만들어내는 그런 악마적인 지혜에 대해서 자신들이 싸워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일본군 식민지 범죄라든가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 이럴 때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니까 그런 그 책임 따지거나 그런 일 하더라도 소용없다 하는 말을 흔히 들어요. 그거 한편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더 깊이, 더 철저히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같으면 구조적인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의 범죄가 보이고 또 자기 자신을 그 범범자로 그대로 앞으로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권봉관계를 거절하는지에는 문제가 도전이 자기 자신이 받게 돼요. 그 자기 자신의 도전을 갖다가 맞서 전면에서 받아들이고 끝까지 보내고 생각한 사람이 프리모레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또만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영어 제목은 Histories of Holocaust, Historie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단 스톤이라는 영국의 연구자의 책인데 그 정쟁 끝나고 난 그 지난 한 60년, 70년 동안의 홀로코스트에 관한 연구에 대한 그 연구 전체에 대한 그 입문서, 개설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누가 또 이렇게 썼다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간 책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논쟁돼 있고 뭘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재미있게 쓴 책이 이 책인데 그 단스톤 말로는 우리가 홀로코스트에 관해 알면 알수록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적이 된다. 그러니까 정쟁 군랑 직후는 그 나치스, SS 이런 그 소수의 권력자가 일반 시민을 갖다가 박해하면서 강제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마다. 다른 남은 다수자는 무죄다, 죄가 없다 하는 그런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악마화시키는 거, 소수의 나치스. 근데 역사학적으로 연구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웃 사람인 유대인을 고발하거나 밀고 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도 그 자료가 60년 이상 보존돼가지고 이제야 연구 대상으로 자료를 쓸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스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하고 비유대인의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이렇게 금지했죠. 그러니까 이 층에 사는 어떤 그 여성이 유대인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하고 있다, 맺고 있다는 걸 밀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주반당하죠. 그럼 이 사람의 가구나 침대나 이런 거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손당합니까? 그 침대는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까지 많이 나온다고. 그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유대인에 대한 차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인간의 그 저질한 그 욕심, 욕망 그리고 질도라든가 그런 그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홀로코스트를 그 나치스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는지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연구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프리모 레비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프리모 레비의 교훈은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남의 일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나치스이고 SS이고 유럽에서 한 7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일입니다.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금 신기한 나라다 할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에 관한 그리고 나치즘에 관한 책들이 문헌들이 꽤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지식들도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본 사회 특징, 지금 일본 사회의 그 상황,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하고 연결시키면서 사고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의 홀로코스트나 나치즘이나 간세센서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오락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할 수 있어요. 그 영화관에 가가지고 신드라 리스트라 이런 영화를 보고 무섭다 하면서 2시간만 잡으면요, 바깥에 나오면 따뜻한 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제트코스터 효과라고 또 해요. 제트코스터는 완전히 안정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울수록 재미있는 거지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느끼는 것은 반대로 이 프리모 레비 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군대에서 겪은 경험이라든가 군대에서 자신이 받은 무시, 멸시, 학대 그리고 위계제 그런 거를 상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연결시키면서 읽은 독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독자가 일본보다 많아요. 프리모 레비. 근데 그것이 이 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 프리모 레비 제대로 읽을 그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뉴욕에 프리모 레비 센터라는 연구센터 있는데, 그리고 또 언젠가 한 7년 정도 전에 프리모 레비 몰후 20년을 기념해서 피렌체 대학교에서 기념 논문집이 주관됐는데, 거기 한 20년 가까운 필자들이 기고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나 혼자 기고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또 유럽인하고 미국인.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남의 일로 이때까지 계속 생각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프리모 레비의 저작들이 거의 주관돼요.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독자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한국에서 오히려 프리모 레비의 교훈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그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네.